하나, 둘, 셋. 네. 드디어 저희 방콕 한 달 살기가 끝났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어디죠? 지금은 치앙마이에 있어요. 한 달 살기 후기 그리고 비용 간단한 장단점 방콕에 대해서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네. 합니다. 그 보는 분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 그지? 뭘? 그러니까 우리도 홀랑 한 달 살아본 거거든. 아,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낀 경험을 토대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똑같이 한 달을 살아도 사실 경험은 천차만별일 수가 있어요. 어떤 동네에 살았는지 뭐 한 달 동안 뭘 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여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약간 진짜 여행이라기보다는 거주지를 옮기면서 살아보는 여행? 사는 거에 가깝죠. 세계 여행보다는 한 달 살기? 왜 어느 외국에 가서 너무 좋아. 그래서 아 여기 한 달만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 정도의 접근을 우리는 여행을 하고 맞아. 저희 그러면 보통 일과가 어떻게 되죠? 8시 정도에 일어나서 아침에 운동하고 아침 먹고 빨래를 합니다. 거의 뭐 이렇게 이것저것 정리하고 일 좀 하고 그다음에 밥 먹고 그냥 또 일하고 밥 먹고 이런 형태고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나가 놀고 나머지는 그냥 집에서 쉬고 일하고 원래 처음에는 저희가 주 4일째 하기로 했잖아요. 월화수목 일하고 금토일 나가 놀자. 근데 그게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 둘 다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딱 주말에 당연히 놀아야 된다는 강박이 있었어. 그래서 토일은 당연히 노는 날이고 주 4일째를 우리가 꿈꿔왔으니까 한번 해보자 하면서 금, 토일을 놀기로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관광지 나가 놀려면 평일에 나가는 게 좋더라고.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좀 바뀌었죠, 유연하게. 아무래도 주말에 나가면은 한 달 살기 하는 메리트가 조금 없어진다 해야 되나? 웨이팅이 길거나 현지인들도 주말에 다 놀러 오는 그런 곳들을 좀 줄 안 서고 놀려면 평일에 다니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어쨌든 대부분의 시간을 사실 저희는 숙소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숙소에 나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사치스러운 데는 아니고 나름 그냥 적당하게. 그래서 여행 패턴이 달라지고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 숙소도 좀 바뀌고 그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 관심이 많으신 부분일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일단 한 달 동안 방콕 살았잖아요. 네. 그리고 동남아가 뭐 물가 천국이라는 그런 인식도 있고 하니까 비용이 어떤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비용 아세요? 저는 모르거든요. 모르죠. 가계부 기록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아니 이 사람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가끔 봐요. 근데 가끔 봐? 들어가서 아. 봐요. 얼마 정도 지금 쓰고 있는지 그러고 알고 놀랬어 안 놀랬어? 놀랬어요. 놀랬지. 좀 나와서 어. 저희가 가계부를 파트별로 썼잖아요. 네. 파트별로 한번 볼까요? 노션으로 가계부를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항목이 교통, 생활비, 식비, 장보기, 주거, 카페를 하도 많이 가서 카페를 따로 뺐어요. 통신, 문화생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처음에 주거는 그냥 딱 숙소비예요. 숙소비가 118만 원 정도. 에어비앤비 예약 비용이랑 그다음에 전기세, 수도세까지 합친 비용입니다. 그래서 한 달 조금 넘게 머물렀는데 한 달로 하면 100만 원이라고 보면 될까요? 처음에 이제 한 4일 정도인가? 다른 에어비앤비 있다가 맞아. 한 달짜리 숙소로 옮겨왔죠. 저희가 직접 와서 숙소를 구해보려고 에어비앤비 3박 정도 예약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워낙 성수기라 구하기 어렵다는 말이 많아서 집 중요하다는 사람이니까 집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냥 에어비앤비로 예약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알아볼 수 있어서 알아봤는데 근데 물어보면 한 달은 진짜 절대 안 하더라고. 최소 1년? 1년 정도 돼야 받아주더라고요, 렌트를. 그리고 최소 6개월을 하면 좀 더 줘야 돼. 그렇게 맞아. 하면 6개월까지는 가능하고 한 달은 진짜로 발품을 팔아서 마음에 드는 곳을 못 찾고 한 달 해주는 곳을 찾아야 돼요. 맞아. 그게 조금 마음에 걸려서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정말 중요하고 집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컨디션 안 중요하다고 하시면 그냥 한 달 해주는 곳을 찾아가서 거기에 본인을 맞추면 돼요. 맞아요. 가능합니다. 네. 가능은 합니다. 네.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래서 스타일에 따라 다를 것 같고 그 다음은 통신비를 한번 볼까요? 통신비는 저희가 이심을 쓰고 있거든요. 통신사는 디텍을 이용하는데 저희가 이심을 쓰는 이유가 한국 은행 업무 같은 거 처리할 때도 있고 뭐 인증 같은 거 하려면 한국 번호가 살아있어야 돼서 한국 번호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옮기는 나라마다 이심을 쓰고 있어요. 저희는 데이터 무제한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둘이 해서 35,000원. 괜찮죠? 아 근데 그게 포함돼 있다. 치앙마이 가기 직전에 한 번 더 충전해서 300바 한 게 포함돼 있으니까 둘이 해서 23,0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트로 하면 한 달에 300바 냈습니다. 1인당 300바. 그렇습니다. 이심 근데 되게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통신사 어플이 있어가지고 충전도 그냥 어플로 충전을 하면 돼가지고 괜찮습니다. 통신사마다 다르긴 한데 편의점 가서 그냥 채워달라고 해도 돼요. 맞아. 현금 주시고. 다음은 교통을 볼게요. 여기서는 의외로 MRT랑 BTS 많이 탔어요. 그래서 MRT, BTS, 그랩 비용인데 한 달 동안 21만 원? 거의 대부분 그랩이죠, 근데. 그러면 하루 꼴로 치면 얼마 정도죠? 하루에 근데 나가 놀 그게 있으니까
보니까 꽤 많이 들었다. 한 2만 원 깨진 것 같은데 한 번에. 근데 이게 그랩이 싸지가 않아요. 한국보다 살짝 저렴한 정도? 근데 이러고 한국 가잖아? 그럼 택시비 또 왕창 비싸다. 아 그런가? 저희 한국에서 택시 탈 때는 서대문구에서 웬만한 데 가면 거의 한 3,000원 나왔어요. 맞아. 그렇게 생각하면 또 싸네. 한 6,000원 선에 가거든요. 반값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숙소가 완전 역세권이면 교통비는 조금 줄어들 텐데 그래도 만만치 않아요. 사실 맞아. 그랩을 타야 될 일이 아마 생길 거예요. 그리고 생활비는 이건 뭐냐면 그냥 진짜 잡다한 것들이거든요. 뭐 코인 세탁, 인터넷 쇼핑한 거 다 해서 이게 73만 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빼야 될 게 저희가 이 마이크를 중간에 구매를 했는데 이게 한 50만 원 정도? 마이크 안 샀다고 생각하면 20만 원인 거지. 생활 카테고리는 사실 여행 초창기이기도 하고 그 나라 초창기면 조금 들어가는 부분인 것 맞아. 같아요. 그런 거 치고도 20만 원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중간에 병원 갔을 때 병원비랑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병원 한 번 갔는데 얼마 나왔지 근데? 그때 처음 갔을 때가 2만 원 정도? 그래서 병원비도 뭐 엄청 부담되진 않더라고요. 그 다음은 식비. 이게 아마 제일 핵심일 것 같아요. 집에 있을 때는 집 근처에서 사 먹던가 아니면은 그랩으로 진짜 많이 시켜 먹었거든요. 나가 놀 때는 또 그 맛집 같은 거 좀 찾아다니고 그렇게 해서 식비가 60만 원. 그냥 딱 한 사람 쪼개면은 하루에 10,000원 쓴 거지. 아 맞네? 저희가 되게 전형적인 집에만 있는 날을 좀 얘기해볼까? 그러면 보통 식비가 어떻게 나가죠? 한 끼에 둘이 해서 5천 원 정도? 그렇게 두 끼를 먹죠 응. 보통. 그럼 하루에 식비가 10,000원밖에 안 들긴 해요. 근데 나가노는 날에는 한 둘이 2만 원 정도는 쓰는 것 같아요. 비싸지 않은 걸 먹어도. 비싼 걸 먹으면 한 4, 5만 원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방콕은 천장이 없어요, 여러분. 끝없이 올라갑니다. 끝없이 내려가고 끝없이 올라가요. 스펙트럼이 아주 넓어가지고 합리적으로 썼는데 이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쓸 땐 쓰고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쓰지도 않았고 천장 근처에 가보지도 못했어요. 맞아. 스스로 만든 천장이 있어서. 그쵸? 그렇지도 않았어요. 너무 싼 거 먹거나 길거리 음식 네. 아무거나 주워 먹고 배탈 나고 네.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걸 먹고 배탈이 나면 병원비가 더 든다 이런 마인드여서 너무 비위생적인 거는 잘 안 먹었거든요. 단적인 예를 들면 길거리에서 먹으면 40밭에 먹을 수 있는데 동네 식당 중에 깨끗하고 주방을 딱 봤을 때 반짝반짝 깨끗한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 가면 60밭 내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런 데가 비싸지가 않으니까 그런 데 그냥 가는 거지, 식당으로. 맞아요. 저희는 그런 식으로 좀 식비를 썼습니다. 그다음 카페. 카페가 이 지출의 주범이에요, 사실. 그치?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밥 먹고 타이티 마시고 카페가 둘이서 3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한 사람당 5천 원씩. 타이티 이런 거는 너무 시럽 많다고 이러니까 둘이서 한 잔 먹을 때도 많고 커피는 각자 먹어도 그렇게 해서 30만 원 정도 나온 거면은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커피가 맛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잘 찾아보면 있더라고요. 싸고 맛있는 데가 있더라고. 우리가 틀렸다. 너무 섣부른 판단이었다. 그러면 커피 값을 보통 어느 정도 기준으로 잡으면 될까요? 싼 커피. 한 5, 60바트는 진짜 싼 커피. 하긴 편의점 가서 그냥 맛 없는 커피 사도 50바트 내야 되거든요. 비싼 커피는 한 150바? 160바? 유명한 카페 같은 데 시내에 나가서 먹으면 그 정도 나오는 거 같아요. 맞아. 구글 리뷰에 사람들이 막 터무니없는 가격 이렇게 적어놓은 데 가면 150바 내야 되고. 그게 한국 커피 가격이에요. 맞아요. 제가 느끼기로는 한 80바 정도. 그 정도만 내면 꽤 맛있는 커피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장보기. 장보기는 저희가 그랩 마트도 주로 사용했고 아니면은 나가 노는 날에 빅시마트 같은 게 있으면은 그런 데서 장 보고 하거든요. 19만 원이니까 20만 원 정도인데 저희가 사는 게 요리는 안 하니까 보통 물이랑 탄산수, 뭐 음료수, 시리얼, 우유 이 정도? 라면? 가끔 과일. 가끔 과일 이 정도예요. 아, 저희 처음에 생필품도 좀 샀잖아요. 그건 어디 들어가요? 그 장보기에 들어가죠. 네네네. 타월을 5장을 사고 휴지도 좀 사고 그 다음에 샤워용품 좀 사고 그런 것도 들어갔으니까 아마 치앙마이는 장보기가 더 내려갈 것 같아요. 수건이 에어비앤비니까 한 사람당 큰 타월 하나, 작은 타월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걸로는 생활하기는 좀 부족해서 타월을 좀 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들고 다니려고요. 근데 이 장보기에 약간 함정이 있습니다. 뭐? 장보러 나가면 그랩이 기본적으로 한 왕복 한 8,000원 들어요. 그래서 그랩 장보기가 제일 싸요. 의외로. 맞아. 그래서 나중에 거의 그랩으로 장을 봤어요. 그리고 다음 항목이 문화생활. 문화생활은 뭐죠? 뭐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방문한 곳들? 그럼 예를 들면 버스토랑 했던 거 있죠? 그런 거나 저희 링크장 간 거 이런 거. 이런 것들 합친 건데 12만 원.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네요. 만약에 저희가 영화를 봤으면 이런 것들도 여기 들어갔겠죠? 맞아요. 영화를 보려고 했는데 이게 뭔가 영화 볼 시간이 없더라고. 애매하게 없더라. 남들은 한 달 살면 막 영화 보러도 가고 그러던데 근데 이게 한 달 살기가 생각보다 짧아. 한 달이 금방 가. 그냥 얼추 적응하고 이러면 갈 때 다 돼.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걸 다 합치면 이총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37만 원입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어느 정도? 200만 원. 200만 원 정도로 잡았죠? 마이크 빼면은 270만 원 정도?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동남아시아, 특히 방콕이 뭔가 하고 놀려면 결국에는 좀 돈을 써야 되는 구조라 해야 되나? 맞아. 특히 그러니까, 방콕이 진짜. 어. 방콕은 돈스러운 도시 같아. 내 생각에는. 맞아. 여유로움을 즐기고 그 동남아에서 이렇게 휴양을 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진짜 돈맛을 느끼러 오는 곳? 방콕은 모든 게 유료 결제예요. 무료로 막 맞아, 널브러져서 맞아. 즐길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어요. 벤자키티 공간 하나 있습니다. 벤자키티 공간. 그래서 유독 좋았나 보다. 돈 안 들이고 실컷 즐겨서. 거기 되게 오래 있다 나왔잖아. 아무튼 줄일 수 있을 만한 거는 생활 카테고리. 처음에 정착하면서 조금 필요한 것들 그런 게 앞으로 계속 줄어들 것 같고 뭐 문화 카테고리도 도시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유럽 소도시 갔어. 그러면 돈 쓸 게 아마 없을 거거든요. 맞아. 그냥 공원 이용하고 산책하고 이런 게 다일 거라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다른 도시 가면 좀 줄어들 수 있겠죠. 비용은 이 정도고 방콕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좋은 거부터. 어떤 게 일단 좋았어요?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본주의의 맛을 조금 더 저렴하게 느낄 수 있는 도시다. 그래서 저는 방콕에서 제일 좋았던 건 모유 간 거랑 그냥 반짝반짝한 게 다 좋았어요. 방콕은 반짝반짝한 게 다 좋았어. 아무래도 수도이다 보니까 없는 게 없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한 나라에서 제일 중심이고 제일 발전한 도시잖아? 그래서 그런지 별로 그렇게 우리나라에 비해서 후진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물론 있긴 있지만 돈만 있으면 충분히 살 수 있겠다? 이런 느낌? 방콕은 뭔가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 다만 돈을 내야 돼. 돈을 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문화생활에 피겨 스케이팅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타러 가면 돼. 당연히 있는 거야. 마이크 사는 것도 못 구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없어요. 그냥 가면 있어. 어딜 가면. 그런 것들이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비슷하긴 한데 외식 선택지가 되게 다양하다. 마음만 맞아. 먹으면 한식도 너무 쉽게 구할 수 있고 뭐 중식, 일식 엄청 다양하거든요. 되게 손만 뻗으면 다 할 수 있는 거리에 많은 것들이 있다. 근데 그게 외식뿐만이 아니라 놀거리도 그랬어요. 영화도 아이맥스 영화 보고 싶다 그럼 가서 보면 돼요. 맞아. 사실 버스토랑 같은 것도 다른 도시에는 또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되게 흔하다는 거. 그리고 쇼핑몰도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쇼핑몰이 치앙마이에서 제일 좋거든요. 근데 이 정도 몰은 사실 방콕에서는 중간 티어나 그 밑에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 대중교통이 잘 돼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맞아. 대중교통이 저희는 탈 생각이 없었는데 생각보다 깔끔하고 잘 돼 있어서 많이 탔어요. 한국에서 지하철 이용하는 거랑 비슷해 거의. 근데 아쉬운 거는 BTS랑 MRT 환상 안 되는 거. 맞아. 돈 2번 내야 돼. 어쨌든 좋았다. 그러면 방콕의 단점. 저는 단점은 너무 복잡해요. 오토바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약간 귀가 아프다고 해야 되나? 소음이 좀 심한 것 같아. 오토바이가 난 이 정도로 많을 줄은 몰랐어. 이걸 내가 근데 언제 제일 많이 느끼냐면 편집할 때 길거리를 이렇게 지나다니잖아? 오토바이 소리가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귀가 아파. 그것만으로도. 근데 실제로 우린 가서 겪는 거니까. 그러니까 또 공기도 좀 많이 안 좋고. 그리고 단점이라고 하면은 또 약간 천장이 없다고 했으니까 너무 비싸. 엄청 돈을 펑펑 쓰면서 살 수 있을 줄 알고 오시면은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는 게 비싼 건 또 비싸요. 비싼 건 한국보다 비싼 것도 많아. 그냥 전반적으로 물가가 좀 싸지 않다. 지하철 타도 한 1,000 얼마 내야 되고. 한국이랑 비슷해. 한국이랑 비슷해. 여기는 거리마다 돈이 나가거든요. 짧으면은 얼마 안 나오는데 길면은 칸마다 돈이 이렇게 바뀌어요. 나 한 번은 그랬던 게 이 구간이 끊길 거면 내려서 좀 걸어도 되지 않나? 그 정도로. 절대 안 걸으면서. 아니 그러니까 1,000원대였는데 갑자기 2,000원 넘어가. 그러면 좀 당황스럽더라고 지하철이. 맞아.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환경이 좀 안 좋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서울살이의 혼잡함. 서울보다 훨씬 복잡하지. 서울은 사실 살면서 그런 거 못 나도 느꼈거든요. 못 느꼈어. 막 사람에 치이고 막 차 오토바이 치이고 이런 거는 생각 안 했는데 여기는 그래요. 그냥 사람 많고 차 많고 오토바이 많고. 맞아. 여기는 한국처럼 그렇게 인도가 잘 돼 있는 게 아니라서 걷는 환경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20분, 30분 걸을 수 있는 거리도 여기는 10분만 걸어도 지치고 그래서 그랩을 많이 탔거든요. 또 횡단보도도 잘 안 돼 있어요.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횡단보도 건널 때마다 거의 죽음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보행 환경이 좀 안 좋다는 거는 큰 단점인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방콕 관광이 되게 마음에 안 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걷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맞아, 여행 가실 맞아. 때 그거는 큰 단점이긴 합니다. 그래도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좋은 기억이 훨씬 많고 즐거웠고. 그러면 평점 같은 거 한번 얘기해볼까요? 5점 만점에. 이게 근데 스타트잖아. 우리의 여행의 첫 점수잖아. 그치. 그럼 저는 제가 5점이 살고 싶은 도시로 생각을 하자면 저는 3.5점 드리겠습니다. 3.5점. 그러면 3.5점에서 뭐 때문에 플러스가 됐고 뭐 때문에 마이너스 됐어요?
플러스의 제일 큰 요인? 일단 뭘? 플러스의 제일 큰 요인은 쇼핑몰. 화려한 자본주의. 그거고 마이너스의 제일 큰 요인은 도보 환경과 수많은 오토바이. 오빠는? 저는 방콕에 3점을 주겠습니다. 3점? 네. 뭐야? 그렇게 좋아했으면서. 살고 싶으냐의 기준이잖아요. 장점은 말했지만 필요한 게 다 있다. 근데 단점이 좀 커요. 제 생각에는 태국이나 방콕만의 단점은 아니고 어디든 개발도상국을 가면 느낄 법한 단점들이 좀 있어요. 뭐 기본적인 생활 환경이 좀 안 좋아요. 공원이 막 썩 많진 않고 그 역할을 쇼핑몰들이 대신하고 있어요. 그냥 공원에서 널브러지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걸 유료로 해야 돼요. 뭐든 사 먹고 뭐든 쓰고 해야 돼요. 근데 쇼핑몰에서 돈 안 쓰고도 있을 수 있긴 해. 근데 이게 사람 마음이 또 안 그렇더라고. 가면 뭐라도 하나 주워 먹게 되고 그게 큰 돈이 아니지만 어쨌든 누적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는 3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달 더 살래 하면 그래도 난 한 달 더 살아볼 것 같긴 해. 나는 3.5점인데 한 달 더 안 살고 싶어. 아 그래? 방콕이 너무 커서 다 못 돌아봤다? 못 해봤다는 느낌은 좀 들어. 그런 느낌은 들었어. 진짜 오빠 말대로 너무 크니까 다 못 돌아봤잖아. 그래서 마지막 그 일주일 동안은 조금 슬픈 거야. 여기를 뜬다는 생각에. 근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 내가 도시를 바뀔 때마다 이 생각이 들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슬픈 거잖아. 매달 이별하는 거지. 근데 또 오니까 또 금방 잊혀지더라고. 방콕 생각도 안 나고. 그치. 또 옛 도시는 새로운 도시로 있는 거지.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온다면 그냥 엄청 좋은 호텔에서 내가 진짜 성공했을 때 다시 오고 싶다. 아 잘 돼서. 지금의 생활 수준으로는 굳이 별로? 나는 오히려 다른 데를 가보고 싶은 마음이 좀 더 커. 그러면 혹시 뭐 한 줄평 같은 것도 하실래요? 방콕 한 줄로 말하자면 오빠 먼저 하세요. 방콕은 저에게는 천국이지만 유료로 들어가야 되는 천국이다. 유료 천국? 어, 입장료 유료 받는 천국? 그치. 저는 제가 지금 방콕을 생각을 해보면은 아이폰 시험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가성비로 자본주의 맛보기 가능한 곳? 좋다. 그러면 그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방콕 즐거웠다. 그리고 치앙마이 확실히 다르다 근데. 아니 나 오빠 방콕 되게 높을 줄 알았어 점수. 내가 원래 3점 주려고 했거든? 근데 내 기준에는 3점이 그냥 보통이야. 근데 보통보다는 그래도 좋은 기억이 있어서 3점 올려줬어. 계속 살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 아직은 여보 말한 것처럼 만약에 돈이 많으면 막 내가 북유럽 사람이야. 방콕은 천국일 것 같아. 근데 한국 사람한테는 천국까지는 아닌 듯. 슬픈 얘기인가? 여기서 방콕 한 달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저희 올라오는 치앙마이 영상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치앙마이 미리 말씀드리자면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요. 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 나 3.5 줄러다가 3점 줬어. 나 3점 하려다 3.5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3.5까지는 아니고 환경이 너무 안 좋아. 공기랑 물이 너무 안 좋아. 야외 수영장이 대기질 때문에 오염된다니까? 그러니까. 근데 여기도 그래. 거기는 관리를 빡세게 하는 거고 여긴 관리 안 하는 거 같아. 그치. 흔해 보인다?